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턴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연구 훈련 과목인 경전과 의두 그리고 성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두의 두, 그 뒤에 나오는 두는 의미가 없는 접사입니다. 그러면 의두는 그냥 의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의심거리라고 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의두를 말 그대로 의심머리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의심머리는 의심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심의 머리니까 의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글 같은 것을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리드글도 있고 그 헤드라인 있죠. 헤드라인 같이 뭔가 그 내용의 집약적인 문구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두의 원형은 수양연구 요론의 문목으로 문제의 제목 정도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문목, 그러면 문제의 제목. 그러죠. 자, 제목에 그 문제의 총괄적인 내용이 포괄되어 있기에 이 제목만 잘 간파하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만 딱 보면은 그 나머지까지 싹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장선상에서 정전의 의두란 이렇게 나옵니다. 정전의 의두는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의심나는 제목이 바로 핵심 강령이 됩니다. 의심의 핵심 강령을 제목화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핵심적인 것을 제목으로 딱 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깊숙이 공부하는 것이죠. 마치 그물의 별이준이나 그 옷의 그 깃같이 그 핵심적인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것을 끌어당기면 전체가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의두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 의두는 경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훈련법에서 경전은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론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공부의 방향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파악이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공부가 의두입니다. 경전에 있어 문제의 핵심을 잡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목렌즈로 햇빛을 모아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의 불조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은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공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의두는 사리간에 연구하여 명확한 분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 불조의 화두가 등장하는데요. 과거 불조의 화두는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의 문제를 그 문제를 제시한 예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리간의 문제집 정도로 이해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전 공부 중에서 깊이 모르는 것이 걸리면 의심나는 제목으로 그걸 이렇게 그 문제가 정확하게 딱 뽑아서 이렇게 집약하는 의두로 이 공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과 의두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경전만 배우면 자기화가 안 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만 하면 자기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울하기 경전 공부라면 이렇게 사고한다는 이 사는 의두 공부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두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의심이 딱 바랬다는 것은 그 상황에 자기가 주체적인 그 상황을 풀어가는 주체적인 주인공으로 진입했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의두와 성리의 관계입니다. 의두와 성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화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두에도 화두가 통용되고 성리에도 화두가 통용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두와 성리는 초기 교서인 수양연구 요론은 문목에서 분화된 것으로 처음에는 문목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의도와 성리로 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대 요령에서 문목과 성리로 나누게 되었다가 불교 정전에서 이제 문목을 의도로 그 이름을 바꿔서 의도와 성리로 명칭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내용에 있어서 불교 정전의 의도에는 불교 정전 내용의 의도에는 원불교 교전판 정전의 의도에 제시된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라는 대목이 없고 그거는 안 나와요. 없고 불교 정전의 성리에는 천만 화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정전에는 이 화두라는 말이 성리에 나오고 의도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 천만 화두를 그 불교 정전에 있었던 이 천만 화두를 원불교 교전판 정전에서는 우리의 자성 원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화두 내용은 의도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전판 정전의 의도 용어 20조에는 화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를 종합해 본다면 화두는 의도의 조목도 되고 성리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화두를 분석하여 연구하면 의도가 되는 것이고 화두에 의심이 들어 그 의심을 관조에 들어가면 성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도는 사고를 통해 사리를 깊게 분석하는 연구력이라면 성리는 연구 공부라고 한다면 성리는 관조, 반조를 통해 성품의 원리를 투득하는 견성의 공부다, 연구 공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도와 성리에 공통으로 화두가 있는데요. 즉 의도로 화두를 단련하는 방법과 성리로 화두에 직입하는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의 방법으로서 화두 연마는 화두를 분석하여 단련한다고 한다면 성리의 방법으로서 화두를 참고하는 것은 화두 자체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즉 성리의 화두는 우리의 자성을 달리 말하는 것으로 성리장에서 화두라고 말할 때는 화두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모습을 드러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성품자리를 반조하여 직입하는 것이 바로 성리에서 화두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생각을 놓고 생각하는 그 당체로 직입하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의도는 생각을 잘 굴려 생각을 잘 정리함으로써 대소유무에서 12예까지 명확하게 분석하는 공부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두를 통해 성리에 든다 할 때 먼저 우리가 화두를 이렇게 들어서 그 자리, 그 성품 자리에 든다고 할 때 막무가내로 화두에 든다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화두 선문다고 그 내용 있죠, 내용. 그 어떤 그 개념적인 의미까지도 처음에는 다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도 연마를 통해 그 화두의 개념적 이해가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가 바탕된 화두의 물음에 그 다음에 몰입해 보는 것이죠. 화두에서 뭐냐면 궁금해하는 화두를 보면 뭔가 이렇게 모르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알고자 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 모르는 그 의심 그 자체, 그 의심하는 마음 자체를 돌이켜서 본다. 돌이켜서 반조해 본다. 이게 바로 성리 공부라는 거죠. 이 알고자 하는 궁금함에만 집중하여 궁금한 그 마음 자체에 개합하는 것이 바로 성리로서 화두 공부다. 화두를 활용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는 생각을 정리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성리는 생각으로 굴려가는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의 당체에 직입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훈련법에서 성리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주만유는 마음에 드러납니다. 이 청정한 성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리는
마음 당체의 근본에서 우주만유로 드러나는 마음의 이치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당체의 근본인 이 본래에서 우주만유가 이렇게 드러날래, 그러니까 드러나는 그 이치를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한 생각의 바탕자리인 분별주착이 없죠. 한 생각이 바탕자리. 그러면서도 분별주착이 없기 때문에 신령하게 깨어 있어서 저렇게 우주만유를 그대로 드러내듯이 이러한 자신의 성품의 원리를 직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리를 체득하고 나면 이제는 다시,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성리를 의도의 통해서 개념적인 이해를 하고 거기서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고 해서 그 궁금한 그 당체를 딱 잡아서 성리자를 체득한다고 해서 이걸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고 나면 다시 대서유무에 따라 시비의 의도를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리를 알았다는 것은 아까 그 우주만유가 드러난 자리가 바로 대소유무가 확연한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를 따라서 이제 시비의 이해까지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도란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가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리에 바탕하여 단순히 그냥 의도만 하는 게 이런 성리의 바탕에서 사리 간의 명확한 분석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의 시비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까지 대소유무를 따라 인간의 시비회까지 건설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도 공부는 또 성리에 바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이 튼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성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의도는 성리의 창구이면서 또한 출구입니다. 그러므로 의도는 성리에 들어가는 단초 및 선행 역할이면서 또한 성리의 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리의 출구는 바로 의도요, 의도의 뿌리가 성리인 것입니다. 즉 의도는 성리의 초입이요, 성리는 의도의 근본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도는 성리의 용이 되고 성리는 의도의 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와 성리는 의도에서 성리로 들어가면 끝도 아니고요. 또 성리의 그 자리로 다시 의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것은 계속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대종경 교육품 23장 말씀처럼 의도는 뿌리로부터 가지, 잎사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성리는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전 공부와 의도 성리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은 가야 할 길의 목적지와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일러주는 지도와 같다면 의도 성리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 길을 깨달아 닦아가는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의도 성리를 하지 않고 경전 공부만 하는 것은 요리의 요리법, 그러니까 레시피만 모으는 격입니다. 요리 방법만으로는 자기 실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어떤 실행, 행위로 이렇게 장착할 때 빛이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전 공부만으로는 결코 자기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자기화할 때 실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 성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도 성리만 하고 경전 공부를 등한히 하면 자신의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여 소태산 대종사와 역대 스승님이 공부길에서 벗어나서 망령되게 자신을 높여 잘난 체하는 망자 존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전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전 중에서도 정전 대종경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경륜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반이 튼튼할 때 의도 성리도 더 활성화가 꼽히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인 경전과 의도 그리고 성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